지시받은 것만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들이 답답할 때는 들잖아요. 그 지시받은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지시받은 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지시받은 것 이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이게 설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요. 제가 얼음을 이렇게 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위스키가 잔뜩 있는데, 우드 어른이, 그러니까, 언더락으로 이렇게, 먹고 싶다라고 하는데요. 겨울이다 보니까 냉장고에 얼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점 어디에도 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렇게 했는데요. 상점을 여기저기 둘러봐도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술집에 들렀습니다. 술집에 들러가지고 얼음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얼음 좀 제가 구매할 수 없을까요? 요 봉지 한 군데 이런데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했더니 봉지에다가 이렇게 얼음을 담아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야, 일 잘하겠다. 뭘 해도 잘하겠다. 이런 말씀을 그 처갓집에서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냥 딱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제3의 방법,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직장 생활을, 이 첫 직장을 여러분이 계속 다닐 수도 있겠지만 또 이직을 하거나 또 독립을 하거나 할 거예요. 근데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만의 차별화된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이든 어떤 지구력이든 도전 정신이든 영어 능력이든 일본어 능력이든 그게 회계 업무든 영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만의 것들을 이것만큼은 잘한다라는 그런 뉘앙스 또는 그런 분위기가 조직 내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조직 내에서 여러분의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되고 요즘은 레퍼런스 체크라고 해서 평판 조회라고 한단 말입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헤드헌팅을 한 적이 있는데 사장급의 인재를 뽑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대기업의 거래처에 있던 분이 거기에 지원했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조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크로스 체크를 그러니까 상사, 동료, 부하 직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했었거든요. 그 도덕적이라는 게 아주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말로 꺼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제가 그걸 통과를 시켜주면 1600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피로, 사장으로. 근데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 제 좀 기준으로는. 그래서 그걸 레퍼런스 체크해서 안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탈락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차별화된 무기들을 좀 잘 만들어 나가시고 또 반대로 그러니까 결정적인 적을 만들어내거나 흠집을 이제 경력이 올라갈수록 흠집을 좀 없애야 돼요. 약점을 조금 보완해야 되고 경력 초기에 여러분이 시작할 때는 강점을 다듬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해 나가면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채용하거나 승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요. 시킨 것만 하는 수동적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탈락을 시킵니다. 조직 내에서 채용할 때. 그리고 무조건 F등급을 줍니다. 그 다음 해야만 할 것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등급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C등급, D등급 받습니다. 굉장히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이게 채용 대상이었었는데요. 이게 케바케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를 수 있겠죠. 명확한 의도나 판단의 기준. 이게 unprofessional입니다. 아직까지도 여기까지도 unprofessional이고요. 프로페셔널이 되려고 하면 뭘 하든 간에 어떤 업무를 하든 간에 아주 독창적으로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내는 사람들이 보통 채용을 하고 승진을 시킵니다. 그게 다 뭔가 내 산업에서, 내 직무에서 완벽하게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바꾸는, 뭐, 인류의 패러다임 바꾸는 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산업 내에서, 직무 내에서, 기업 내에서, 이렇게 해왔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채용을 당연히 아주 우선시하고요. 이런 사람들을 승진을 하고 임원급으로 이제 보통 승진을 시켜나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핵심 인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특성이요. 이런 기술이나 지식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눈으로 드러나는 건데요.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기에 대한 개념, 자기 이해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특질에 대한 특성에 대한 이해고요. 근본적인 동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강연을 듣거나 책을 듣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하면 자극을 받아요. 자극을 받으면 저는 어느 정도 자극이 심할 때는 강연 같은 거 이렇게 들을 때는요. 머리카락이 다 쭈뼛쭈뼛 일어나는 굉장히 각성이 들어요. 내가 인생을 정말 엉망으로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머리털이 쭈뼛 다 일어나는 그런 느낌, 너무 해머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얼얼해가지고 한동안 있다가 진짜 정신 번쩍 들어서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오래 안 가요, 사람들이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해오던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기와 자극을 여러분은 많이 받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주변의 자극들.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도 지금 거의 2달에 걸쳐서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요. 자극과 동기를 주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하나 구체적인 부분들을 들어서 신뢰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좀 지속적인 동기와 자극을 가지겠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첫 번째로 동기와 자극을 가지려면 뚜렷한 목적의식을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셔야 돼요. 내 삶의 사명과 비전과 있는지 내 목적의식이 생기면 이 동기가 훨씬 더 지속성이 있고 강렬해집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아무리 목적성이 있어도 반복적인 행동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책도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어디든 간에 많이 읽고 싶다, 많이 읽고 싶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어디든 간에 책을 다 꽂아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삶의 일관성 있는 행동, 다른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직장 생활할 때 이렇고, 여기 가면 이렇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관된 행동을 여러분이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외재적인 돈이나 물질적인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필요로 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동기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근본적인 즐거움. 저는 여러분하고 강의를 하면서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즐겁고 신나는 마음으로 정말 알차게 누구보다도 성실한 태도로 강의를 여러분한테 좋은 강의를 들려드리고요. 또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한 이유도 이렇게 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는 또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테니까 유튜브로도 또 올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즐거움이 사실은 만들면서 너무 즐거움이 있어요. 어제도 밤 12시 넘게까지 만들고 오늘도 강의 전까지도 끝까지 5분 전까지도 제가 손을 보고 이렇게 왔었거든요. 순수하게 떠오르는 강의료를 떠나서 없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도 평생 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평가하더라도 저는 그 즐거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동기와 자극을 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이나 이런 외부 강연이나 어떤 롤모델이나 친구나 모임이나 자극을 받아야 돼요. 자극은 대체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찌릿찌릿하고 처음에 이런데 아픈 자극도 있단 말이에요. 한의원에 침 맞으러 가면 여러분 엄청 아프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또 낫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 자극들이 삶에서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행동 노력들이 여러분을 바꾸고 또 세상을 바꾸게 되니까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동기를 끊임없이 자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책은 화면 캡처해 두시거나 사진을 찍어 두시면 좋습니다. 질문 답변을 하고 마무리할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캡처하셨죠? 넘어갑니다. 자, 항상 제가 구독자 한 명이라도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어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제 PPT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편집이 안 돼요. 편집이 안 되니까 그냥 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화면 캡처하거나 사진 찍어 두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습니다. 잘하는 일. 요건 앞에서 했던 질문이네요. 더 이상 질문 없으세요? 오늘 질문 답변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갔나요? 그 외에도 굉장히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실 건데요.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이번 7번 강연 총 7번 다 들었다. 그런 분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가지 주제를 전부 다 들은 분이 있나요? 여러분 중에서? 어떠셨나요? 강의 뭐 한두 번이라도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제 강의가 어떻었나요? 아, 3번 들으셨군요. 많이 들으셨네요. 한 번 들으면 다시 듣기 싫을 수 있네요. 아, 3번 들으신 분들도 있구나. 네, 좋습니다. 나머지 못 들으는 것들은 제가 올리기도 하고 또 올렸던 것들은 안 올리기도 할 거여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제가 항상 할 때가 있거든요. 편안한 분이 처음 들으셨군요. 제가 항상 마지막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부터 실행할 행동, 깨달음 이렇게 쓰는 것으로 해서 강의를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고 생각한 것보다 실제적인 조언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깨닫고 실행할 행동을 채팅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딱 2분만 시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 사이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은 거 없으세요? 행동할 것도 없으세요? 그럼 또 제가 들어가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막 울어요. 오늘 강의도 엉망이었나 봐. 이렇게 하고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깨닫고 행동할 거 강의 오랫동안 많이 했었잖아요. 지혜롭게 거절하는 방법을 실천하자. 오늘부터 밝게 인사하는 연습을 하겠다. 항상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노력하겠다. 이런 것도 아주 좋습니다. 맞습니다. 멋집니다. 네.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걷고 대하고 앉고 서고 이런 모든 자세를 바르게 해보겠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자세를 바로 앉아보세요. 주변인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상대 유형에 맞춰서 대화하겠다. 내향형 상사, 외향형 상사에 대해서 많이 하겠다. 적절히 소통하는 법. 그걸 보면서 표정 연습하기에 하루에 하나씩 미래에 대한 도움되는 일 꼭 하기. 와, 좋습니다. 뭐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기. 사소한 행동에 조금 더 신경 쓰기. 그죠? 사소한 것들도 예법적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배운 팁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사실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실천 하나하나 하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사실 어렵거든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삶에서 작은 거라도 반복적으로 사실 실천해서 몸으로 익혀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강의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항상 여러분 스스로 다짐을 하고요. 뭘 하든 작은 것들을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시고 행동을 지속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개선, 보완, 그리고 피드백 해 나가시면 분명히 여러분 원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선생님이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또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도 응답해 주시고요. 제 강의는 오늘 강의가 마지막이네요. 여러분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뵙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멋지게 비상해 나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모두 안녕!